안녕하세요. 팔선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사람마다 웃음 모양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잇몸 웃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웃을 때 잇몸 웃음으로 고민이신 분 많으신데요. 원인에 따라 어떤 분들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반면 어떤 분들은 근육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잇몸 웃음의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추천드리는 근육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잇몸이 많이 보이는 잇몸 웃음은 잇몸이 영어로 검이라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해요. 웃을 때 잇몸이 보인다고 무조건 거미 스마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잇몸이 살짝 보이면 더 어려 보이고 웃음이 시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얼만큼 잇몸이 보이면 매력적이고 어느 이상 보이면 그때부터는 덜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웃음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웃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포즈 스마일이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드는 웃음은 포즈 스마일이고요. 반면에 신경 쓰지 않고 박장대소 할 때 나오는 웃음은 스판테니어스 스마일이라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우리가 잇몸 웃음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는 포즈 스마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웃는 거의 대부분은 포즈 스마일이거든요. 주위에 웃는 인상, 잘 웃는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박장대소하고 다니진 않아요. 이 웃음일 때는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 입술과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같이 수축되기 때문에 광대가 위로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광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눈이 살짝 작아지게 돼요. 이건 재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으로 웃음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스판테니어스 스마일은 우리 웃음이 빵 터졌을 때 생각하면 돼요.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최대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광대가 터질 듯이 앞으로 나오고 눈도 작아지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죠. 위 입술도 평소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웃을 때 잇몸이 안 보이는 분들도 이때는 잇몸이 보일 수 있고요. 아래를 내리는 근육도 더 발달하기 때문에 웃을 때 아랫니까지도 같이 보이게 돼요. 매력적이고 호감을 주는 표정이긴 하지만 실제 이 표정을 짓는 시간은 극히 제한된 시간이고요. 또 매번 웃을 때마다 그 표정이 달라지는 재현성이 떨어지는 성격 때문에 이것은 진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거미 스마일을 할 때는 이 포즈드 스마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보통 2mm까지 보이는 것은 정상 범주로 보고요. 4mm가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잇몸 웃음의 원인은 잇몸, 치아, 근육, 골격, 입술 길이 등 아주 다양하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원인에 따라 치료도 다 달라지게 돼요. 먼저 골격적 문제 없이 잇몸이 자라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와 치아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딱 봐도 치아가 좀 짧고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이 경우 치료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잇몸 마취를 한 다음에 잇몸 모양을 예쁘게 성형하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는 잇몸뼈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지만 이것도 큰 수술은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간단한 마취를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어렵지 않고 치료 후 통증도 거의 없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해요. 무엇보다도 짧고 통통했던 치아가 비율이 맞아지면서 보기에도 예쁘고 웃음도 시원해 보여요. 거미 스마일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입술 길이보다 위턱뼈 길이가 긴 골격적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엔 평소 입을 다물기 힘들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말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치아가 많이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위턱뼈가 긴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술로만 가능했어요. 위턱뼈를 샌드위치처럼 잘라내서 사이뼈를 제거해서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정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굳이 수술하지 않고 교정만으로도 이 위턱뼈의 길이를 줄일 수 있어요. 교정을 통해 윗니 전체를 위로 올리면 이 잇몸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증상도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 위턱뼈의 길이 자체가 줄어들어서 가만히 있을 때 치아가 보이거나 입 다물 때 힘이 들어가는 증상도 같이 개선이 돼요. 또한 교정으로 잇몸 웃음을 개선하는 김에 돌출이라든지 치아 배열 문제 같은 다른 교정적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윗니, 앞니만 올리는 게 아니고 어금니도 같이 올려줘야 돼요. 웃을 때 위치아의 배열이 아래 입숨을 따라 부드러운 곡선을 이뤄야지 미소가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위 앞니만 위로 올리고 어금니를 그대로 두면 위치아 평면이 평평해져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웃음이 매력적이지 않게 돼요. 예전에는 어금니를 위로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고 안정성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위턱이 기신 분들 수술 외에도 교정적 방법이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근육 때문에 거미 스마일인 분들이 있어요.
평소 가만히 있을 때 치아가 보이는 정도는 정상이지만 웃을 때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과하게 발달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입꼬리가 같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입술 중앙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코 옆에 보톡스를 맞으면 입술 중앙을 올리는 근육이 마비가 돼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증상도 개선이 되고요. 이 웃음 모양이 거꾸로 U자인 모양도 개선이 돼요. 골격점 문제가 없고 나이도 젊고 웃음 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한두 번 맞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많거나 주기적으로 계속 맞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노화에 의해서 인중이 길어지고 앞볼 근육이 꺼지거든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으면 이 앞볼 꺼짐이 더 가속화되어서 얼굴이 밋밋해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입술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운동으로도 가능해요. 많이 쓰는 입꼬리 중앙 쪽을 올리는 근육은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입꼬리에 올리는 근육을 연습을 통해 올려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인중이 있는데 입술을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입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거울 보고 양쪽 대칭으로. 처음에는 이 상태로 5초를 버텨주시다가 적응되면 10초를 버텨주세요. 이렇게 위 입술 올리는 근육 간 무너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10초씩 3회, 하루 3번 꾸준히 해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매가 변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경우는 입술의 길이 자체가 짧은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인보다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 인중 쪽 입술이 입꼬리 쪽 입술보다 확연하게 짧은 양상을 보이게 돼요. 치료 방법은 입술 길이를 늘리는 수술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수술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입술 길이는 나이에 따라 계속 변하거든요. 성장기에는 윗턱뼈의 성장이나 입술 길이의 성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입술 길이가 턱뼈보다 조금 더 느리게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고 치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춘기가 지나면 점점 그 길이가 비슷해지면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늦게까지 입술 길이가 자라기 때문에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입술 길이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또한 입술 길이도 운동으로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입술이 짧은 분들은 이 다무는 근육이 약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 근육을 강화하면서 위 입술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실제 입술 길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술 길이를 늘리는 운동을 설명드릴게요. 2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코 밑, 인중 위쪽 바로 아래를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코를 찡긋하면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인중 있는데도 따라서 위로 올라가려 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버티면서 20을 천천히 세면 되고요. 한 번 할 때 5번, 하루에 3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2번째는 입술 길이를 늘려서 스틱을 물어주는 거예요. 저는 젓가락으로 할 건데 펜이라든지 동그란 어떤 거 빨대 다 괜찮아요. 하셔보시고 편안한 걸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술 길이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입술의 힘으로 젓가락을 물고 있으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거 젓가락은 좀 얇고요. 조금 더 두꺼운 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논문에 따르면 5초씩 한 번에 20회, 하루 3번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요. 20회까지는 힘들고 10초씩 10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경우보다 3번 이상 하는 게 확연한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입술이 길어지는 효과가 더 눈에 띄지만 성인들도 꾸준히 하면 위 입술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입술 길이가 짧은 분들 수술 고려하기 전에 운동 먼저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거미 스마일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가 간략하게 알기 쉽게 분류하였지만 개개인의 전체 얼굴 밸런스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진단과 치료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보기 전에는 어떤 치료도 권유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